44번째 고창 모양성제가 한창입니다. 전통의 멋스러움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축제장이 북적였습니다. 6년 전부터 사용이 중단돼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완주 상관 저수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통 환경이 불량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44번째 축제가 한창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전통의 멋스러움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져서 축제회장이 북적였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큰 돌을 정수리 부근에 얹었습니다. 돌이 떨어질까 봐 아장걸음이 됐지만 다 돌고 나면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에 연신 성곽을 밟고 나아갑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풍습 답성놀이인데 성곽을 밟아 성긴 틈을 메우려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돌 무게랑 제 무게만큼 성벽을 다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저희 이제 무병장수할 거예요. 조선시대 술라군의 병영 문화를 몸소 겪어보는 체험 행사도 인기입니다. 장난삼아 맞아본 곤장이 아플 리 없지만 한껏 얼굴을 찌푸려 봅니다.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봐줬어요 그냥. 훌레상에 닭을 올려놓고 16년 차 부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고운빛깔 한복을 갖춰 입고 가채까지 얹으니 다시 새 신부가 된 듯 수줍습니다. 전통 홀로에 가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또 결혼한다 해도 저희 신랑하고 해야죠. 익어가는 가을 속 전통의 멋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 고창 모양성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완주 상관 저수지는 전주시 상수원으로 쓰이다가 6년 전부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는 활용 목적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20년대부터 전주 시민의 식수원이었던 완주 상관저수지. 2011년부터 식수원으로 쓰지 않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풀렸습니다. 이곳은 완주군에 위치했지만 소유권은 전주시가 갖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난 6년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없어 출입문은 닫혀 있고 정수시설 같은 건물들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30%가 줄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이는 토사를 굳이 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 도심의 노송천이 마르지 않도록 유지용수를 상관 저수지에서 끌어오는데 자칫 모자랄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겨울이나 봄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그 용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천과 노송천이 만성적인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수 용량을 늘리고 홍수 조절 기능도 가능한 둑 높이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수몰마을 발생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노후된 저수지 시설을 보수한 뒤 준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레저시설 조성 같은 방안이 나오기도 했던 상관 저수지. 장기적으로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리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 보면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해마다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지 주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한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 층간소음으로 이웃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옆에서 오디오를 좀 크게 틀어가지고 다른 방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방송을 해서 그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담한 도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39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소음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이웃집에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소 등을 통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는 최근 이웃에게 편지 쓰기 공모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편지를 써 시끄럽게 한 일에 대한 미안함과 참아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겁니다. 이웃과 인사를 하면 얼굴도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친해질 수 있어서 작은 소음 정도는 이해해 줄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많이 떠들고 막 TV 소리도 막 크게 해가지고 조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아이들의 편지로 이 아파트의 소음 민원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안했구나, 또 내가 고마웠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어른들을 좀 이렇게 통화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통 환경이 불량해서 통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적지 않으시죠? 교통 환경 불편에 대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오거리. 통행이 많은 길인데도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내달립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기 위해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등도 보행자 신호등도 없어 늘 무법천지인 이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걸어 다니는데 차선도 잘 지키지 않고 오거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렇게 충돌 사고도 보면 있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입구입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가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구조물인데요. 구조물 곳곳이 이렇게 깨져 있고 표면에는 차 바퀴에 긁힌 듯한 자국도 선명합니다. 일주일에 좀 많이 날 때는 4-5번?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나도 한두 번은 나는 것 같아요. 화단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 그다음에 타이어가 이렇게 끝에 모서리 부분이 있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펑크가 나는 경우,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불편한 교통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실제 한 도로에는 좌회전 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을 막기 위한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 실태에 대해서 경찰 관서에 서면이나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문제가 있는 교통안전시설 38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내년 7월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정호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은 조례를 통해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사전에 이를 시군과 협의하고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추진 방향과 다른 시도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을 파악해서 도내 어린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가운데 수출액 1, 2위를 차지하는 군산시와 완주군의 수출 실적 격차가 1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수출 실적 누적액은 군산 지역 기업 12억 9천만 달러, 완주 지역 기업 11억 9천만 달러로 그 차이가 1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무역협회 전북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 기업의 수출 실적이 완주 기업보다 5억 달러가량이 많았지만 올해 군산 수출이 지난해보다 20%나 줄면서 두 지역의 수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38.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는 모두 29군데로 김제의 한 학교의 취업률은 6.9%로 나타나서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도내 전역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30일에는 공무원 비상 소집 훈련이 실시되고 31일에는 정읍에서 터널 사고 대비 훈련이,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도내 전역에서 지진 대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고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